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김승엽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 중에 티피컬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 드문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는 여기 보는 두 케이스처럼 초음파에서 하이퍼에코익, 하이포베스큘러 매스로 보이고 Non-Enhanced CT에서 그로스 패스를 포함한 매스로 보여서 진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소견을 보이거나 또는 드문 형태의 AML로는 Fat Poor AML, Hypoechoic AML, Epithelioid AML, Unusual Growth를 보이는 경우 Tuberous Sclerosis 환자에서의 AML 등이 있습니다. Fat을 거의 갖지 않는 소위 Fat Poor AML은 CT에서 Fat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RCC와의 구별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MRI가 도움이 되는데 T2 weighted image에서 Fat Poor AML의 경우에는 시그널 인텐시티가 낮고 RCC 가장 흔한 타입인 클리어 셀 RCC에서는 시그널 인텐시티가 높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합니다. 초음파에서 하이퍼에코익 매스가 있는데 매스 주변에 약간 낮은 에코의 테두리가 보여서 AML과 RCC 구별이 어렵습니다. Non-Enhanced CT에서 매스는 어테뉴에이션이 주변과 거의 같거나 약간 높은 정도이고 인핸스먼트는 어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초음파와 CT를 종합해 보아도 Fat Poor AML과 RCC 구별이 어려운데 T2 weighted MRI에서 낮은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기 때문에 클리어 셀 RCC보다는 AML의 가능성이 높아서 바이옵시를 했고 AML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T2 weighted MRI에서 low signal intensity를 보인 또 다른 두 케이스의 Fat Poor AML입니다. 하지만 RCC 중에 Papillary 타입이나 Chromophobe 타입은 클리어 셀 RCC와는 달리 T2 weighted MRI에서 low signal intensity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의 두 케이스는 Papillary RCC이고 세 번째 케이스는 Chromophobe RCC입니다.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의 드물면서 특별한 타입으로 에피셀리오이드 AML이 있으며 이 튜머는 보통 AML과는 달리 멜리그넌트 비헤비어를 보입니다. 초음파에 하이퍼에코익 매스가 보입니다. 초음파 검사로부터 10년 후의 CT에서는 로우 어테뉴에이션의 네크로틱 에리어를 갖는 large solid mass로 보입니다. CT에서 이 매스는 리널스 카시노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은 없지만 10년 전 초음파 영상을 고려하면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 중에 에피텔리오이드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를 생각할 수 있고 수술로 확인된 예입니다. 보통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는 초음파에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며 대부분 리널 사이너스 팻과 비슷한 에코제니시티를 갖지만 아주 드물게 에코가 낮은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이는 엑소피틱 리널 매스는 에코가 리널 콜텍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도플러 얼트라사운드에서는 상당히 하이퍼베스큘러합니다. 이 두 가지 초음파 소견은 AML에는 전혀 맞지 않는 소견입니다. Non-Enhanced CT에서 매스는 약간 하이 어테뉴에이션으로 보이고 Early Strong Enhancement를 보이며 Late Excretory Phase에서는 워시아웃 소견을 보입니다. 초음파와 CT 소견 모두를 종합해도 AML보다는 RCC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스입니다. 다만 Non-Enhanced CT에서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인다는 점과 매스가 아주 엑소피틱하다는 점이 보통 RCC와는 달라 보입니다. 수술 후 병리 진단은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로 확인된 예입니다. 이 케이스도 하이포에코익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의 예인데 리널 매스의 에코는 리널 코티컬 에코와 거의 비슷합니다. 도플러 얼트라사운드에서 베스큘라리티는 높지 않고 CT에서는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한 인핸스먼트와 워시아웃 소견을 보입니다. T2 weighted MRI에서 매스는 호모지니어스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모든 소견을 종합하면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에코가 높지 않다는 점이 맞지 않습니다. 수술 후 병리 진단은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였습니다. 물론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도 잘합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AML은 1년에 면적 기준으로 5 내지 22%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62세 환자로 2cm 크기의 티피컬 하이퍼에코익 AML이 있습니다. 3년 후에 매스는 2.7cm로 자랐습니다. 대체로 패티 포션보다는 논 패티 포션이 더 많이 자란다고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AML로 생각되는 매스가 unusual, rapid growth를 보일 때는 에피텔리오이드 AML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45세 여자로 2002년에 하이퍼에코익 매스가 있고 CT에서는 약간의 low attenuation으로 보이는 곳이 FAT으로 생각되어 AML로 진단했습니다. 2005년 팔로업에서 매스는 매우 커졌고 CT에서 주로 fatty 포션이 도미넌트한 매스로 바뀌었으며 초음파에서 에코제네시티는 이전에 비하여 덜 높아 보입니다. 보통 AML의 성장과는 다른 패턴의 성장을 보인 예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AML의 초음파에서의 하이퍼 에코제네시티는 fatty 포션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 환자에서 AML이 자주 동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에서의 AML이 그렇지 않은 AML에 비하여 다른 점은 환자의 나이가 젊다는 점, 양측성 빈도가 높다는 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매스가 더 크다는 점, 좀 더 빨리 자란다는 점,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점 등입니다. 31세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 환자에서의 멀티플 엔지오마이라이포마 케이스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양측 키드니에 멀티플 리널 매스가 있고 패티 포션들도 보입니다. 매스들은 점점 자라며 라이트 키드니의 이 매스는 유난히 빨리 자라고 내부에 네크로틱 포션도 있어서 에피텔리오이드 엔지오마이라이포마가 의심이 되며 수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진단이 명확치 않은 리널 매스를 만나면 엔지오마이라이포마의 레어 타입이나 에이티피컬 매니페스테이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